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이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 이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사형 구형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기징역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사형까지는 구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형이 나왔네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헌법과 법률을 근본적으로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그리고 내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괴한 논리를 펼치면서 계몽령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비겁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런 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다면 다행히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앞에 좀 보셨지만은, 하나는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두 번째는 국회에 이제 군과 경을 보낸 것 자체가 이게 반국가적 성격이 명백했다. 모든 수단이나 실행 방법이나 이런 게. 그리고 세 번째는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구형이 이제 윤석열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도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이 무기징역인데, 그럼 수괴가 그러면 무기징역인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996년 딱 3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전두환이 땅에게 검찰이 구형하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전두환 사형, 그리고 노태우 무기징역. 그렇죠. 그래. 그리고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제 광주 학살을 직접 한 정호용 무기징역. 그 밑에가 이제 15년, 12년, 10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논리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이 징역 30년. 30년인데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 아마 조금 약간, 근데 정호용하고 약간 비슷한 지위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15년 뭐 12년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많이 참고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마땅히 구형되어야 될 그 형량이 구형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를 단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이 공동체가 이 단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 이제 헛웃음 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 이게 재판정에서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후에 체주 진설을 또 한 90분간 했더라고요.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거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구태타를 하느냐.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계몽됐다며 응원해주고 비상계엄의 효과가 있구나. 결국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면 나라를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바보가 어떻게 부분이 참 어떻게 했냐 싶은데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의 말에 유일하게 공감한 게 이런 바보가, 뭐 김건희만 아는 바보인지 무슨 바보인지 모르겠는데 바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바보 맞는 것 같고 뭐 지난번에 계속 얘기해왔던 계몽령의 주장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었다. 사실 그래서 일부의 이제 국민들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사과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과할 인간이 아니다. 저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뭐 그 생각을 했고. 뭐 해괴에 망측한 논리들을 뭐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의회의 뭐 폭거 뭐 국회 독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정치를 잘하면 됐어요. 작년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대 정원 2,000명 그리고 뭐 이종섭 런종섭 만들어서 호주로 그래서 모든 거를 말아먹은 게 본인이다. 역대 정권 중에 야당한테 의석수 과반을 본인 임기 중에 준 사람이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권이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이 뭐 과반을 이겼다라든지 이명박 때도 다 이겼거든요. 2008년, 2012년 다 그러니까 여당이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다 사실은. 문재인 때도 이제 이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인이 자초한 일을 가지고 본인이 야당 탓을 하는 이 못된 습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핑계 대통령이었어요. 그냥 핑계 대통령. 예를 들면은 감사원장만 탄핵 안 했어도 탄핵하려고 안 했어도 내가 비상계엄을 안 했을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모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잘해서 말렸으면 내가 과연 했겠느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진짜 바보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그 고유 권한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기본이 돼서 선포를 했어야 하는데 자꾸 야당 탓만 합니다. 스스로 바보고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을 하여튼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심은정님은 그 어려운 걸 바보가 자꾸 해내는 거죠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참 서글프기도 해요. 서글프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계엄의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정을 걱정하셨던 V0가 헬게이트 열려서 잡혀갈 위기에 있으니까 한 거라는 게 모든 사람이 이제 심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뭐 계몽을 시키려 했다. 망국의 위기에서 국민을 깨우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만의 세계에서 계속 망상의 나래를 펴고 있구나. 이런 끝까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단어를 네. 특검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인들이. 하여튼 저렇게 망상과 허상에 빠져가지고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던데 반사 되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2시 25분까지 17시간 만에 끝났어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11시간 넘게 서증 조사를 했는데 몽테스키의 토크빌 뭐 다 거론하고 심지어 지동설 주장하다 탄압받은 케플러, 갈릴레오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분들은 무슨 죄냐. 이분들이 천국에서 뭐 사후세계에서 자기의 이름이 저 동쪽 끝에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에서 거론되는 거 알면은 그리고 내용을 보면 윤석열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가 지금은 이게 다수가 지금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았듯이 부정선거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그거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부정선거는 이미 끝난 논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고 이미 뭐 제가 뭐 여기서 반복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망상 그냥 피고인의 그 변호인이다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정치하는 게 너무 명백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이제 일종의 재판 필리버스터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하상이 지난번에 김용현 그 진격의 변호사들 나가가지고 우리는 윤석열 변호인들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이제 윤석열이 온건히 이제 자기네 시간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들 자기 장사하고 무능한 변호사들 아닌가. 몽테스키유에 언급한다고 윤석열이 감형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능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예. 스스로 법적인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자기 반증, 자기 고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은 과거의 인물들까지 이렇게 소환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 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 자기네들 신념에 찬 주장만 계속 한 것 같은데 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잡담하고 만담하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보라님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의구 하셨고요. JY79님은 내란 이후에 법정 선고된 게 뭐가 있냐 동정도 아깝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다음 달 19일 이제 1심 판결이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텐데 사실 지기현 재판부가 끝까지 소송 지휘를 제대로 하는 모습은 사실 안 보였어요. 네. 어제도 그렇게 장시간 마라톤 그러니까요. 재판이 끌고 가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사형이 구형이 됐고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기현을 잘 아는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형량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온정적이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판 진행 스타일은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한데 저는 뭐 당연히 내란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 사정 봐주고 아유 변호사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대한변협이 선정한 또 좋은 판사 하면은 이런 스타일의 판사들이 또 잘 들어주는 판사들이 또 뽑히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스타일은 그냥 개인적으로 인정한다. 근데 이런다고 해서 형량이 약하게 나올 거냐. 사실은 이제 감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받아도 판사가 뭐 예를 들면 뭐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징역 20년 이런 식으로 감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안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기현은. 그래서 뭐 지켜보시죠. 저는 그냥 그대로 사형 확정이 좀 1심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전두환도 사실 1심에서 사형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형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꽤 높다고 봐요. 그냥 1심 그러니까 구형량 그대로 1심에 그대로 나올 가능성. 그리고 좀 지기현 판사가 막판에 확실히 빡친 것 같아요. 변호사들 하는 거 보고 진짜 약간 열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도 욕 엄청 먹고 있고 뭐 그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얘기할 시간, 들을 시간을 준 거는 이미 스스로도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형량 선고를 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무죄 선고를 한다? 그렇게 상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구형량과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미 뭐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보고 근데 좀 유감인 거는 19일이라는 날짜예요. 네. 이게 설 연휴 다음 날이거든요. 설 연휴 전에 이렇게 좀 결정을 짓고 설을 우리가 좀 마음 편히 맞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딱 연휴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법원 인사가 23일 날 있다 그래서 19일, 20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딱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아니 근데 설 때 자기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시 뭐 판결문 쓰고 검토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한 것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참 더불어민주당은 사형 구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안 냈더라고요.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부라면 당연히 책임감 있게 논평과 입장을 내는 게 맞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많이 있으니까 잘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잘못됐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논평을 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좀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던 당으로서는 무책임해 보일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입장을 내서 결론 짓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 물론 장동현 대표가 뭐 한마디 걸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는 공식적으로 좀 입장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이제 역사에서 탄핵이 된 대통령이 2명이고 사형 구형 받은 사람이 이제 2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두환은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의 계보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이 과거로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정당 내에서는 민자당부터 민주자유당부터 보통 이제 YS부터 본인들의 계보로 치는 거예요. 그럼 전두환, 노태우 사실 노태우는 민자당에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모호해 스탠스가 걸려있진 않아요. 노태우 사진이 당사에. 그러니까 YS부터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을 이렇게 획책했던 사람들 그리고 단죄를 받은 사람들을 본인의 계보로 인정이 안 할 정도로 사실은 안 좋은 아픈 역사 좀 뼈아픈 역사죠. 근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논평내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사형이 마땅하다 이렇게 내기도 그렇고 사형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내기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형이 확정된 날 이를테면 뭐 2월 19일 날 어떤 스탠스가 나올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장동혁 쪽이나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중요한 고비고비 형사재판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변하겠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2월 19일에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한길 씨는 대역전극을 위한 빌드업이다 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계속 그래요. 그 1심 선고가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 나오면요. 2심에서 뒤집겠다. 또 대법원에서 뒤집겠다. 대법원에서 똑같이 나오면은 대법원 쳐들어가자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국민을 장사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